자, 이어서 캡스톤 디자인은 주로 이제 607 스마트 팩토리 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전반적인 구성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작년부터 구상한 스마트 팩토리의 전체 구상도입니다. 뭐 업계에서는 보통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 기본 도면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이아웃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면 원활하게 공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7에 있는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겠지만, 그 비디오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게, 아니 유사하게가 아니고 완전히 똑같게 그려야 되죠, 그죠? 네, 똑같게 지금 어떻게도 지금 그려놨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고 조금 치수 같은 게 아주 부분적으로는 좀 다를 건데, 뭐 거의 실제 치수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면들은 업체에서 들어온 실제 도면을 제가 레이아웃에 맞게 이제 변형을 좀 한 것입니다. 좀 자세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도면 테두리는 현대중공업에서 실제적으로 로봇 제작에 사용하는 도면 테두리를 제가 카피를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쪽 왼쪽 패널에 보면 용접이라든지 뭐 기계 가공이라든지 할 때 여러가지 뭐 탭이라든지 이런 치수에 대해서 기재를 좀 해놓고 있죠. 캐스팅 주문에 대해서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로봇 제작을 할 때는 캐스팅이라든지 볼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설계 기본 치수들을 좀 도면 테두리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도면 테두리는 알다시피 이렇게 번호가 가로 세로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칸에 뭐 번호가 15, 14, 13 이렇게 나와 있고, 수직 방향으로도 JI, 뭐 H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도면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는 뭐 전화로 이야기를 해도 가로 I 세로 9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9번에 I 위치면 뭐 이 정도 위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로봇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 로봇이 지금 9번 위치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G에 있기 때문에 G 9번이라고 하면 G 9번이라는 위치에 지도처럼 마치, 그죠? G 9번에 있는 로봇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로 표기를 해서 조립도든 부품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립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도면에 물건의 위치를 표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컨베아는 400, 400 짜리 그 파레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400mm, 400mm 파레트입니다. 이 파레트에 양쪽 홀이 나와 있어서 스토퍼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좀 나 있고, 위치 결정 장치가 들어올 수 있는 원형 홀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철판 10T 레이저 커팅을 할 예정인데, 무게가 좀 너무 무거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2학년 학생 중에서 이 도면은 이상혁 학생이 이 도면을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혁 학생한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같이 듣고 있을 텐데, 그죠? 요 콤비아는 탑플레이트 체인 콤비아입니다. 나중에 그 사진이 동영상 강의에 지금 컴비아 사진이 나와 있죠. 반도 하이텍이라고 하는 컴비아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사다가 지금 607호에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조립을 학생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2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학생들 오지를 못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업체에 긴급 부탁을 해서, 업체에 조립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품 파는 업체 말고 로봇 설치 업체에서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200, 200짜리 도면을 제가
반을 잘라가지고 400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내려서 그림을 그린 거고, 요 그 드론 셀, 이 안에 이제 직교좌표 로봇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요 드론 셀은 우선 제어라고 해가지고, 우선 제어, 윤주병 부장은 여러분들 선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우성정보대 야간을 나오신 분인데, 다시 그 한남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졸업하시고 지금 업체 부장님으로 계십니다. 기자재를 직접 제작하시고 하는데 그 셀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제작도 실제로 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만든 도면입니다. 저하고 이제 상의를 좀 해서 그 이 파랑 로봇 셀하고 유사하게 좀 만들었는데, 파랑 로봇은 지금 가로 방향인데 이건 세로 방향으로 좀 치수를 좀 다르게 좀 만들었습니다. 아니 치수는 같죠. 치수는 같습니다만 방향만 좀 다르게 만들었네. 홈이라든지 안에 볼트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750mm 그리고 1000mm 그 1m 실제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항상 실제 치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대로봇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로봇도 파랑 로봇의 도면이 아니고 현대로봇의 도면입니다만 치수가 아마 유사한 관계로 조금 틀립니다. 하지만 뭐 치수가 유사한 관계로 그대로 사용을 좀 했습니다. 레이아웃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기는 합니다. 요건 로봇 컨트롤러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좀 앉아 있습니다. 치수가 좀 안 맞아가지고 튀어나가는 관계로 100mm가 좀 모자라게 도면을 업체에 보냈는데, 제가 잘못된 걸 알고 100mm를 늘렸는데 이미 절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접 들어온 거는 100mm가 작은 게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구민희 학생하고 경민희 학생이 고생을 했죠. 이것도 실제 업체에서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한 제작 도면입니다. 요 분홍색 부분은 컨트롤러죠. 그래서 지금 컨베어가 두 줄 10m짜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 각 위에 라인 유리창 근처에 있는 라인에 셀 5개 하고 로봇 석대 8대의 기계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공정 또는 뭐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 더 늘린다면 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공합 시스템이나 집어넣는다면 공정은 쫙 또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래쪽 얘는 장비가 7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로봇이죠. 현대로봇 넉 대하고 파랑 로봇 석대, 백스터 로봇 한 대, 그리고 어, 직교좌표를 쓸 수 있는 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PC라든지 면색 PC라든지 하는 걸 탑재하면 지금 6075의 임의의 장소에 전장 지역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셀 안에 내장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셀 안에 내장하는 거로 해서 닥트라든지 이런 전장 제어반을 여기에 부착을 하는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캡손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저하고 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이 현대로봇 넉대에 대해서 공구를 달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 파레트는 F450 DJI사의 그 드론을 기준으로 해서 파레트를 만들었습니다. 드론의 모터와 모터 사이가 450mm이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놓으면 37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딱 들어가게 지금 파레트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파레트도 아직까지는 미완성 상태입니다만 요 철판 파레트 위에 다시 또 여러가지 부품을 안착시킬 수 있는, 꼭 잡아야 되니까 그런 보조 파레트를 또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설계는 일단 원격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현대로봇 넉대에 대해서 우선 드론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볼트 작업, 나사 체결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 나사 체결 공정을 나사를 체결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 하나, 그리고 DJI사에 들어오는
모타의 그 속도 제어기를 납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납땜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굵은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라서 그라운드하고 이제 전원이라서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일반 가능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덧납댐을 하는 보통 덧납댐은 이제 로봇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만 덧납댐을 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또 요 로봇을 써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또 한 대는 ESC를 프레임에 본딩을 하는 본드 접착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구를 가진 로봇을 한 대 만들겠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뭐 드러멜 조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서 약간 갈아낼 수 있는 그런 공구를 가진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조는 이 컨비아의 보조장치, 지금 보조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비용, 이게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사오면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컨베어인데 자동화 엔지니어링 피가 붙어서 그만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500만, 600만원에 사왔나요? 6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두 줄 부품만 사오다 보니까 엄청 좀 싸게 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자재가 다 빠졌습니다. 컴퓨터 부품업체에서는 부자재를 만들지 않으니까요.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린다라든지 아까 보신 그 실린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알루미늄 프레임에다가 달아가지고 뭐 움직이면 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 결정 장치라든지 스토파 실린다를 뭐 지금 군데군데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한조에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저는 38명인데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66236에서 6개 조 정도로 하면 로버트 넉대 파랑 로버트도 지금 한 대 정도는 더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전에 비전으로 나사 체결 작업을 해서 작년에 비전 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그대로 쓸 수가 있을 건데 그 비전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이건한 이병관 학생하고 작업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머신비전 시간에 아마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비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아마 머신비전 시간에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건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게 해서 나사 체결 공정을 한 세트 더 해보든지, 나사 체결 공정은 사실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보든지 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봇가 넉대 5대 하면 5개 조죠, 그죠? 그리고 컨베어까지 6개 조 정도로 하면 6명씩에서 662 36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부분은 요번 주는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좀 동영상 비디오를 보시면서 감을 좀 잡으시고 다음 주에 그 수업 진행하기 전에 제가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까스하게 지금 원격 수업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습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방식을 지금 일부 교수님들한테 추천을 좀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은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